저는 그 합성 신약을 연구하고 있는 이노버 테라피틱스의 박희동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창업을 하고 지금 5개 과제 기술 수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지향적인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저희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 창업자들이 전 직장에서 신약 개발을 한 20년 이상 했던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 창업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 시절 가장 큰 화두인 AI 플랫폼을 하나 개발을 자체 구축을 해가지고 그 두 개를 활용해서 작지만 그렇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고, 그 바탕하에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 그리고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뭐 취직한 친구들은 아직 이직은 없고요. 한 명은 뭐 병특이 끝나고 박사하러 갔고, 뭐 그 빼고는 전체 저희들이 창업 이후 6명에서 지금 32명까지 아무도 퇴직하지 않고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인티그리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하거나 할 때 저희 기술이 예전에는 뭐 연구 노트 이렇게 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이나 아니면 국내 제약회사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업과 더불어 바로 전자연구 노트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화합물 관리 DB 이걸 구축해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생산하는 데이터들의 신뢰성을 미래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록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의 그걸 보면 1919년 3월 18일 날 저희들이 창업을 했고, 현재는 32명입니다. 본사는 서울 마포에 있습니다. 마포에 있는 이유는 저희들 여의도도 가깝고, 그리고 굳이 실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드라이랩이라 그러는데 회사에서는 웰랩은 대전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재무, 그다음에 기술 이전, BD, 그다음에 임상, RA 같은 부분들은 다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력은 19년 12월에 창업을 하고 6개월 동안 저희들이 IR을 해서 100억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 그다음에 2021년에 시리즈 B 투자를 30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상장 주관사로 지금 한국투자증권을 선정을 했고, 23년 7월에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상장에 필요한 기본 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5년 동안 저희들이 뭘 했냐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9년 12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리즈 A 펀딩을 했을 때는 전임상 하나, 뭐 연구 2개 해서 R&D 프로젝트에 과제 3개가 있었는데 반해서 지금 29년 9월 현재 과제가 10개로 넘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들이 창업을 했을 때는 전임상 단계의 연구였지만 지금은 임상 2상을 끝낸 과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임상 1상을 미국에서 완료한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상 2개, 연구 5개. 왜 과제를 이렇게 10개 정도를 해야 되냐면, 신약의 성공의 확률이 임상 1상을 한 10개는 들어가야 약이 하나 되는 그런 확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약을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R&D 과제는 10개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바탕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7명에서 32명. 이 32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합성 신약을 하든 신약하는 회사가 가장 기본적인 회사로서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할 때 필요한 가장 미니멈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랜트와 시스템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딥제마를 구축했지만 이제는 뭐 국주까지 선제부터 해가지고 저희 전체적으로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 내부 감시 제도 이런 부분들 다 구축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이제 정말 성과를 내서 코스닥 시장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저희들은 지금 창업은 저 CTO, 딥지마를 직접 코딩한 임동철 CTO, 그리고 일을 하는 CEO, 전체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합성, 양리, 바이올로지 이렇게 6명이 창업을 했고, 추후에 전 직장에서 이노버랑 함께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조인을 해서, 사실 32명의 직원들 중에 이사진, 그러니까 업력이 20년 넘은 사람만 지금 한 15명 정도 됩니다. 반 이상이 15명이 50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이게 조직의 리스크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 비용을 경험으로 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의사분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정말 항암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그 디테일한 그런 MOA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형, 그리고 CMC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님들을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BD가 벤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 명은 미국에 상주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개발하고 있고, 한 명은
한국에서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 이사 시스템으로는 지금 코스닥 시장 본부장한테 정은수 본부장님이 저희 사회 이사로 계시고 저희 앵커이신 에이트넘 인베스트먼트 곽상원 전무가 저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 시장과 오픈 이노베이션인데 저희들이 창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도 신약 부분, 특히 합성 신약 부분은 실패율이 높아서 못할 것 같은데 당신들 6명 나가서 정말 회사를 만들고 시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챌린지를 뭐 내부에서도 받고 가까운 지인들부터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 이건 대한민국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초고령화 사회와 노령화 그리고 건강하게 늙고자 하는 욕망은 여전히 인류가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분야고, 그 분야 안에서 산업 섹터를 나눠보면 이 생명과학, 바이오는 여전히 뭐 전통 산업에 비해서는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가 훨씬 더 높은 성장 분야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 그리고 큰 회사들이 지금 뭐 이렇게 자기들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연구 생산성, 그러니까 10개가 임상 일상을 들어갔을 때 하나가 성공하는 그런 확률 내에서는 자기 안에서는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글로벌 트렌드이고 그들도 자기들의 파이프라인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라이선스 인을 할 거다라는 그러한 어떤 시장 분석,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신약을 연구하는 게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아주 적은 숫자고, 그렇지만 어디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까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예측한 질환 분야는 면역 질환, 그리고 대사 관련된 약이 없는 분야, 그리고 암 질환에 집중을 하면 이 분야에서의 라이선스 인아웃 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저희는 현재 이 분야의 합성신약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생명과학을 하고 신약 하시는 분들이 저희 창업을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합성신약을 한다고 하니까 야, 합성신약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 정말 그 out of date다. 야, 요즘은 뭐 siRNA 하든가 아니면 유전자 치료제를 하든가 셀 테라피를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ADC를 하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허가받은 약 그리고 매출을 일으키는 약, 크게 그 팔리는 건 단일 제품의 매출이 높은 건 물론 키트루다 이런 뭐 TNFR 방체 이런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 전체 매출은 합성 신약이 훨씬 많고요. 아직까지 바이오로직스 아직 못 따라오고 있고, 물론 역전되겠죠. 나중에 역전되겠지만 올해만 해도 1쿼터, 3쿼터까지 전체 허가받은 약물 중에 저분자 물질이 반입니다. 여전히 임상을 하고 있는 과제도 저분자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합성 신약은 다양한 질환 분야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분야고 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고요. 다 존재하는데 저희들이 이노브 테라피틱스가 뭐 딥제마가 존재하지만 합성 신약 한다고 이거 올드한 회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늙었지 과제는 아직까지 유망한 과제고요. 정말 좀 믿어주시고, 정말 한국에서 지금까지 신약 연구를 LG화학이 198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한 천암석 고문이 시작을 했고 40년 조금 더 되어 가거든요. 40년 더 가는데 정말 약도 만들어 봤었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어떤 약을 만들어야 사업도 그리고 환자도 좋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레이저 티닙이 드디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임상 개발비를 낸 건 뭐 한국이 아니지만, 그리고 이 레이저 티닙이 랭라자가 제 선배님이신 고종성 박사님이 이걸 만드신 거거든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혈단신 혼자 나가서 연구원 6명 데리고 그 척박한 보스턴 가가지고 정말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만들었냐? 고종성 박사님은 전임상도 못 만들었어요. 그냥 나 만들었어 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이 뜻을 이어받아 라이센스 인을 해서 오스코텍이 전임상까지 완료하고 유한양이 일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제로 넘어가는 케이스거든요. 그 시절보다 그게 언제냐면 2010년 스토리입니다. 2010년 스토리인데 정말 열정이 있으면 시장 만들 수 있고, 정말로 이 레이저 티닙의 지금 분석을 보시면 엄청나게 좋은 약이 될 거다. 그리고 정말 환자를 많이 살릴 거다. 지금 현재 뭐 세컨 라인이라서 2차 항암제지만 1차로 내려올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그 뜻을 가졌던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던 거고, 여전히 지금 보시면 전체가 다 케미칼입니다. 케미칼이 50%고, 충분히 오른쪽에 보시면 질환 이름도 뭐 암부터 해서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합성신약이다. 그래서 합성신약을 하는 이노브를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길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 저희들이 나름 저희들이 전 직장에서 약을 합성신약을 3개를 만들어 봤고요. 바이시밀러도 A to Z까지 그 임상 허가까지 다 했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다른 회사보다는 실수는 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비용을 낭비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실패가 큰 분야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실패는 저희들이 성공을 했을 때 10개는 거기에 90% 이상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전 직장에서 남겨두고 이제는 앞으로 성공의 어떤 방법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심.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구축한 AI 플랫폼 딥제마를 활용한다면 뭐 기존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에이자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시도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승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저희들이 해봤을 때 가장 큰 걸 크게 나누면 오늘도 그 이데일리에서 기사를 내주셨는데 저희 리가캠하고 신규균의 페이로드를 오늘 계약을 해서 프레스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성 신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합성 신약 분야 안에서도 암이라는 질환, 저희들은 케미칼 그 자체로만 가지고 항암제를 만드는 데 반해서 요즘 굉장히 큰 트렌드인 항체와 링커와 뭐 합성 신약까지 아우르는 ADC 분야도 굉장히 지금 가장 큰 어떤 신약의 모달리티가 돼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기존의 그 암을 죽이게 만드는 톡신이라고 하는 페이로드가 아직은 CMC라든가 아니면 저항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한번 제대로 디자인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오늘 리가랑 그 계약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ADC 항체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리가만이 아니고 많은 회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페이로드를 현재 만들고 리가캠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계약으로 이렇게 발현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잘하던 혁신 합성신약 연구를 지금 개발하고 그리고 조기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합성신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과제들 속에서 나온 그런 어떤 조합들을 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에도 지금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지금 저희들이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사업에도 지금 진행을 해서 인체 적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끝낸 그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여기 왼쪽에서는 딥제마와 밑에 보시면 국내 최초 임상이상 성공 검증을 한 R&B 001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딥제마가 뭔가,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합성신약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한국에도 AI를 활용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한다, 임상 개발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글로벌 포함해서요, 아직까지 제대로 성과를 낸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올해 노벨 화학상을 뭐 딥마인드사가 받고 분명히, 그리고 뭐 구글에서 정말 알파폴드 3.0 같은 아주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필요한 그런 단백질 구조를 공짜로 이렇게 푸는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그렇게 앞서가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런 고민 안에서 저희들이 구축한 게 딥제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딥제마는 지금까지 아주 좋은 뉴스의 논문에 발표된 아주 업데이트된 그 알고리즘을 저희 내재화한 그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오로지 합성신약 연구에 필요한 그런 모듈들만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창업을 하고 2019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AI를 가지고 합성신약을 한다, 아니면 뭐 바이오로직스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없던 시절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성신약 전체 그 연구 시스템은 어떤 타겟이 정해지면 그 타겟에 맞는 케미칼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 서치를 하게 되고, 그 서치한 걸 어페런트 힛이 되고, 그 다음에 벌추얼리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진정으로 웰랩이라는 실험실에서 진짜 이 힛이 힛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그런 다음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캔디에서 도출하는 이런 부분인데, 신약에서 가장 큰 실패 레이트와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되어지는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그러니까 드럭 라이크니스라고 대표될 수 있는, 정말 이 약물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약처럼 오랫동안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제대로 어떤 약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 연구 방법은 계속 만들었습니다. 타겟 정하면 저희 전 직장에서도 거의 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뭐 3,000개 정도 물질을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일반적으로 한 4년에서 6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딥제마를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다음부터는 이 약물성 평가부터 저희들이 벌추얼리 먼저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패스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합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 과제는 모든 프레스단 컴파운드의 개수를 200개를 넘기지 않고, 디자인은 훨씬 더 많이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합성하는 한 200개 내외에서 저희들이 개발 문제 도출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과제를 보면 대부분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과제들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벤처가 지금 창업 5년 됐는데 임상 이상을 완료할 수가 없는 시간 갭이거든요. 이유는 드럭 디스커버리 분야에서 뭐 평균적으로 짧으면 2년, 길면 4년의 시간이 걸리고 프리클리니컬 연구하는데 적어도 1년, 임상 1상 하는데 적어도 1년 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상을 끝낸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거의 한 7, 8년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5년에 이상을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딥제마의 어떤 활용성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성과를 낸 어떤 원동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딥제마의 가장 큰 강점은 코딩을 하고 모델하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합성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서 화합물의 구조를 그리고 이 약물이 어떤 분자 타겟에 붙고 어떤 작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는 시간에 혼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그냥 웹베이스로 그리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받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지만 훨씬 많은 컴파운드에 대한 구조의 다양성과 그 어떤 이 물질이 내가 지금 디자인한 물질이 나아갈 수 있는 미래까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노버가 퇴직자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방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과제는 코드를 이렇게 RMV001부터 지금 009까지 있습니다. RMV101은 외부에서 들고 온 거예요. 창업을 할 때 과제가 하나도 없으면 펀드가 안 돼서 이건 저희들이 숙성시켰던 과제를 하나를 라이센스인해서 한 거고요. 저희들이 질환은 대사질환 쪽에서는 파이브로시스, 섬유화 질환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해결하지 못한 의료 미충족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파이브로시스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염증 질환하고 면역 질환, 그리고 암, 그 다음에 안드로제닉 헤어로스라고 남성형 탈모 이쪽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체크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RMV001이 지금 임상 2상을 한국에서 완료를 했고요. 성공적으로 완료를 해서 이 또한 이 데일리에서 기사를 아주 잘 쓰셔가지고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RMV002는 같은 분자 타겟인데 이거 경구가 되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RMV101은 미국에서 궤양성 대장염을 목표로 임상 1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RMV003 퇴행성 관절염, 008은 또 다른 101하고 좀 다른 형태의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007은 천식, 009는 암, 페이로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INC라고 코스메틱의 001 과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올해 인체 적용 시험이라고 하는 신약으로 대변하자면 임상 3상을 끝냈고, 저희들이 허가 획득을 내년 6월까지 하려고 지금 식약처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RMV001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RMV001은 흉터 치료제입니다. 흉터 치료제인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흉터 치료제에 대한 약은 없습니다. 약은 없는데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은 후시딘과 마데카솔이 상처 치료제인데 흉터 치료제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RMV001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흉터를 한번 줄여주겠다. 그리고 그 흉터의 대표적인 게 비대 흉터라는 것도 있고 켈로이드라는 것도 존재하고,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세상 사는데 좀 우울하게 사시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분자 기전은 시작 프로테인 47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생체에 대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면 이 콜라겐이 세 가닥으로 꼬여야지만이 정확한 새끼줄처럼 튼튼한 파이버가 돼서 그게 우리 조직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지탱을 하게 만드는 건데, 그 콜라겐의 어떤 어셈블리, 폴딩을 막아서 그 폴딩이 안 된 콜라겐을 없앰으로 인해서 흉터에 들어있는 콜라겐의 양을 줄여서 흉터를 줄이는 그런 기전으로 저희들이 딥제마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고 임상 2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 결과를 보시면 저희들이 그 위약군 그리고 0.2%, 2% 로 하이 세 개의 암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결과는 용량 의존증 반응을 보였고, 특히 고용량군에서는 정말 그 어렵다는 임상 2상 데스밸리를 넘어서는 임상적으로 유효한 24.5%의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세보를 보면 이게 3개월 12주 연구고요. 아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술 후에 상처가 아문 다음에 흉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 건데, 계속 어떤 환자분은 오히려 커지는 환자분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0.2%, 2% 군에서는 유의적으로 이게 낮아지는 걸 2%를 확인을 해서 정말 이게 3상을 갈 수 있는 어떤 저희들 용량을 발견을 했고, 정말 N만 더 키우면, 숫자만 더 많이 하면 충분히 좋은 허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할 때는 전체 75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25명씩 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식의 좀 통계적 파워가 0.04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임상 사이즈를 가지고 3상을 가게 되면은 이제 효과 나온 군하고 위약군 두 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 파워를 얻으면 허가에 충분한 어떤 자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3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RMV101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질환이고 과제이고, 이 프로젝트는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먹는 음식의 변화에 따라서 장 관련된 그 질환들이, 자가면역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한국에 궤양성 대장염 하면 3만 명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 정도 오니까 벌써 6만 명을 넘어가지고 한국의 젊은 청소년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질환 같은 경우도 지금 항체들이 이렇게 허가를 받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성 시약을 하는 이유가 그 바이올로직스에 비해서 합성 시약이 훨씬 더 만들기도 쉽고, 사실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약가에 대한 이벤트도 저희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합성 시약을 몸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내성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항암이야 내성이 있겠지만 내성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합성 신약으로 이 바이올로직스가 지금 거의 20조 30조 하고 있는 시장을 한번 들어가서 도전해 보겠다라는 일념으로 저희들이 RMV101 과제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저희들 말고도 합성으로 이걸 해결해 보겠다는 회사들도 많았고, 그래서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뭐 젤잔츠라는 약도 있고 제포지라는 약도 있고 있긴 하지만, 이 약물들이 전체가 다 처음에 타겟을 궤양성 대장염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훨씬 더 심각한 질환으로 허가를 받은 걸 이렇게 궤양성 대장염으로 돌려서 적응증 확장한 케이스라서 여전히 그들이 갖는, 기존적으로 갖는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전하고 그리고 이 효과가 있는 것들을 만든다면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저희들이 예측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1200mg까지 이 용량을 증량을 시켜서 임상 1상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런 부작용 이런 것들이 보고된 바 없고 아주 깨끗하게 결과를 얻었고, 저희들이 예측하는 임상 용량은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던 정말 넓은 안전능력을 가지고 좀 안전하게 궤양성 대장염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RMV101의 어떤 치료의 관점은, 궤양성 대장염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특히 장 쪽을 공격하게 되면 궤양성 대장염이 생기게 되는데, 나를 공격하는 이 자기 면역 세포의 활성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대한 고민, 그 고민으로서 저희들은 PYGL이라는 분자 타겟을 선택을 했고, 이 PYGL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면역 세포들도 일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 에너지 소스를 어디서 얻냐면, 인간이 먹고 간에 쌓아놨던, 아니면 근육에 쌓아놨던 그 글라이코겐을 분해해가지고 그 ATP라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과활성화돼가지고 자기 세포를 공격한다는 이런 가설하에서 저희들이 과활성화된 친구들의 에너지 레벨을 끊어버리면, 글라이코겐이 글루코즈로 바뀌는 것만 끊어버리면 미쳐 날뛰는 이 자가면역 세포들이 활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으로 진행을 했고, 이걸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유시 환자의 샘플을 구해가지고 정말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그 활성을 조사했더니, 혈장이나 아니면 이 단핵구라고 얘기하는 페리페랄 블러드 셀에서도 PYGL이 환자에서 현저히 올라가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퍼블리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활성이 치료가 되면 이 활성이 내려오면 아마 이게 중요한 임상의 예측 지표가 될 수 있는 기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이오마커하고, 그리고 이걸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두 개의 가치, 바이오마커가 있는 분자 타겟 과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개발하기가 좀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어필을 해서 지금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 디자인은 미국 FDA 승인하에서 진행을 했고, 싱글 어센딩 도즈 스타디를 1200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800까지 리피트 도징이랑 멀티플 어센딩 도즈 스타디도 완료한 상태라서 지금 2012월에는 전체 풀 그 임상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저희들이 카디오톡스까지 모든 부분에서 혈액학적으로 심장학적으로 임상 1상에서는 전혀 부작용이 없음을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그 궤양성 대장염 과제 중에 한 개가 RMV008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장이 헐든가 아니면 우리 몸속에 상처가 있을 때 그걸 힐링하는 프로세스가 우리 내부에 존재합니다. 인체 내부에 존재하는데 그 힐링하는 근원적인 이벤트는 줄기세포입니다. 한때 저희 대한민국을 이렇게 굉장히 휩쓸었던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가 모든 오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지역들, 많은 오간도 있고 많은 기관도 있고 아니면 좀 적은 기관도 있는데 특히 이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 상피세포들은 굉장히 리뉴얼이라고 얘기하는 재생이 빠릅니다. 근데 이 재생이 자연적으로 빠르게 되는데 그런 궤양성 대장염도 대장에서 조직이 괴사되고 헐어서 상처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적인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도 충분히 힐링이 돼야 되는데 뮤코잔 힐링이나 프로세스가 가야 되는데 자가 면역세포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회복 속도보다 손상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이 궤양성 대장염이 일어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RMB 00110 과제 같은 경우는 그걸 공격하는 면역셀에 조화를 해뒀다면 008 과제는 줄기세포의 리뉴얼이라고 하는 재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기전으로 한번 극복해보자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좋은 물질을 만들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힐링을 하는 거랑 이렇게 정상적인 힐링 속도보다 조금 빨리, 한 30% 정도 좀 더 빨리 회복을 시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에서 실험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고, 특히나 저희들이 처음 시작은 그 애들트 스템셀이라고 하는 성체 줄기세포가 많은 장으로 시작하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장뿐만 아니고 근감소증이나 간폐 조직 재생이나 뭐 조혈세포 회복이나 스템셀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질환으로 다 확장 가능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컨셉을 저희들만 한 건 아니고요. 글로벌리 그 아주 좋은 뉴스에 좋은 사이언티픽 논문이 나왔었고, 그렇지만 아니나 다를까 합성 케미칼을 만드는 역량은 다 똑같거든요. 거기서 누가 좋은 물질을 만드냐 이런 기전은 다 동의하는데 얼마나 좋은 물질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임상에 가서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고, 아직까지 이 프로젝트 가지고 임상에 들어간 회사는 하나도 없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암젠이 특허를 출원했더라고요. 저희들보다 6개월 뒤에. 그러니까 특허는 한 1년 반 있다가 공개가 되는데 저희들보다 한 6개월 늦은 속도로 암젠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벤처 하나가 하고 있는데 다 전임상 단계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속도를 내면 이제는 저희들이 개발 후 물질을 확정을 했고 지금 전임상 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충분히 좋은 포지션에서 사업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은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안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는 101보다 008이라는 프로젝트에서 같은 질환 동물을 했는데 008은 정말 장이 멀쩡해지더라고요. 완전 정상의 장이 돼버립니다. 이건 정상적인 장의 형태고, DSS라는 약물을 주게 되면 막 그 장에 있는 일리움이나 이런 부분이 다 흩어져 나가서 다 완전히 피도 나고요. 그렇게 되는데 반해서 약물을 주게 되면 거의 정상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저희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약효를 보여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RMV101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일상이 끝났는데 잠깐 홀드. 이건 사업 개발을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008은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좀 하려고 하든가 안 되면 저희들이 008에 저희 전사적 자원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MB009 오늘 기사에 나왔던 페이로드면서 단독으로는 충분히 항암제가 될 수 있는 RMB009 과제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나불한 기전이고요. 정말 아직까지 약이 된 예가 없는 그런 분자 타겟입니다. 분자 타겟이고, 정말 기존까지 뭐 항암제를 할 때 혈액암이나 아니면 고형암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하는 내성, 뭐 그다음에 독성 이런 것들이 환자를 완치를 못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저희 포함해서 세계의 글로벌 전 세계 3개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과제를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 평가를 통해서는 제가 기존까지 봐왔던 어떤 항암제보다 굉장히 암을 죽이는 능력은 탁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노보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떤 테라피틱 인덱스라고 하는 세이프티를 가져갈 수 있는 컴파운드를 발굴할까의 목표고, 오늘 이렇게 리가에 전달 드린 건 리가가 원하는 건 정말 잘 죽이는 컴파운드, 정말 잘 죽이는 화합물. 저희하고 약간 뷰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페이로드 사업하고 저희들이 개발하는 물질은 아마 다를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환자들이 많고 완치가 안 되냐 하면서 한번 승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전임상을 완료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이 말씀은 개발부 물질은 거의 우리 내부적으로는 도출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전은
멀티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혈액암이나 뭐 고형암 충분히 케미칼로 항암제가 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과제 중에서는 저희가 기능성 화장품을 이렇게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이름은 저희 브랜드명을 모티풀로 지었고, 이게 다 특허 다 나가 있고 상표권 다 나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이름은 트리노제닉스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화장품도 그 기능성에 따라서 인체 적용 시험이라고 하는 임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기능성 탈모는 임상의 3상처럼 2개의 플라스테브 더블 블라인드 컨트롤드 임상 실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5명 대상으로 반반 나눠서 두 군으로 했을 때 모티풀이 들어간 군은 거의 반응률이 95.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능성 화장품을 뿌리신 분들은, 이 토피칼입니다. 뿌리신 분들은 거의 다 반응했다. 머리가 빠진 사람이 없고 다 낫다라는 게 결과가 이렇습니다. 증가한 사람이 22명. 왜냐면 25명 했는데 23명이잖아요. 2명은 마지막에 찾아오지 않았다. 임상 사이트를 아웃되는 그런 환자들이고, 그렇지만 플라세보 같은 경우는 7명 증가했는데 빠진 사람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희들이 예상하고, 신약업체가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 하면 식약청 굉장히 싫어합니다. 약으로 가지 왜 이걸 하느냐 이런 문제를 했는데, 탈모라는 그 질환을, 특히 남성형 탈모를 제가 고민했을 때 이 헤어 폴리클, 헤어 세포도 거의 오간입니다. 오간. 간이나 장처럼. 그러니까 헤어라는 게 간단한 그 사이언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오간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걸 보존하고 튼튼하게 하고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틀이잖아요. 그래서 3개의 저희들이 약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은 아닙니다. 약물로 쓰시면 안 되고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상보적 3개가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어떤 기존에 존재했던 그런 약물과는 다른, 정말로 토피칼로 줘도 충분히 효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헤어 덴시티나 헤어 티크니스가 지금 8주 만에도 훨씬 더 유효성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이 맞았다. 그런데 뭐 보시기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 보실 텐데, 몇 가닥 더 난 거야? 몇 가닥 더 나지도 않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시면 5가닥 더 났네?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센티미터 제곱에 5개입니다. 전체 우리 헤어를 구성하는 건 600제곱 센티미터 정도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5개 곱하기 600을 하게 되면 3,000모 정도 되는 거죠. 6개월 트리트먼트 하게 되면 충분히 모발 이식하는 수준의 머리카락 날 수 있다. 6개월 안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핵심은 여성에게 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독성 없습니다. 독성 없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의 약효는 지금 약으로 허가받은 미녹시딜이라는 토피칼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약물로. 일반의 약품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를 보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능성 화장품은 광고를 세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방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 제품을 꾸려나갈까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뽑아서 지금 열심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굳이 이렇게 특허 부분 한 장을 이렇게 낸 이유는, 파이프라인을 얘기할 때 컴파운드 하나 가지고 적응증을 5개라 그래가지고 파이프라인 5개라고 하는 회사들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한다 하면, 그리고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고 어떤 사업적 성과를 낸다는 것은 아주 배타적인 특허를 파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특허가 튼튼해야지만이 온고이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그 알테오젠 같은 케이스도 특허 하나 진짜 제대로 잘 써서 비독점으로 엄청나게 파트너를 얻는 것처럼 플랫폼을 만들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저 이노브 테라피틱스가 이번 ADC 플랫폼 페이로드 말고는 이렇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특허야 한 과제,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특허를 튼튼하게 물질 특허를 많이 내려고 하고 있고, 물질 특허가 안 되면 용도 특허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임상까지의 어떤 리스크를 해치하면서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업을 19년 3월에 했지만 시리즈 A가 되고, 저희들이 2020년에 연구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대전에 만들었고 사람도 쫓고 했지만, 그때 저희들이 과제를 계속 발굴을 하고, 사실은 이렇게 했고, 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25년까지는 기업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26년부터는 안정화시키고, 30년에는 신약을 지속적으로 창출해가지고 정말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흑자를 내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가, 저희들이 이게 처음 저희 시리즈 A를 할 때 투자자분들께 저희들이 약속드린 거고, 근데 지금 현재가 2024년 12월인데 저희들 약속은 지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노보는 참 제일 잘하는 게 연구비 제일 잘 쓴다. 어떻게 400억을 이렇게 빨리 쓰냐.
저희 사실 국책까지까지 하면 500억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500억 정도 썼는데 과제를 이 정도를 끌고 올 수 있는 거 500억을 가지고 이상을 끝내고 미국 일상을 끝내고 하기에도 상당히 부족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구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저희들이 최대한 소모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딥제마로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잘라버리고 임상 개발이나 CMC나 이쪽 부분은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속도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IPO 플랜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 회계감사, 뭐 내부 제도 그리고 외부 감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올해 그 기술성 평가를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너무 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좀 더 딜레이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기술성 평가를 1쿼터에는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IPO는 내년 4쿼터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중간사 선정을 했고 IR 업체까지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믿고 충분히 이렇게 지켜봐 주셔도 괜찮은 회사를 저희들은 5년 동안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노브테라피스가 왜 하냐, 한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거 아닙니다. 그거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 줄여주는 거 이거는 약간 마음이 가긴 하는데 이노브의 큰 꿈은 진짜 우리 조직원들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이 유명한 동상이거든요. 잡초가품인데 기프트 오브 사이트라고 아프리카에 가면 오염된 물을 먹어서 그 원충에 의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리브 블라인드니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항충제 같은 개념인데 돈이 안 된다고 아프리카는 시장성이 없다고 약을 안 만들었죠. 그렇지만 머크라는 회사는 정말 그들의 꿈이 세상의 모습을 변화시켜보자. 지금은 이 맥티잔이라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머크가 아직도 약을 계속 공짜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7살짜리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런 짝대기를 끌고 가는 이런 이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세상에서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거. 물론 아이폰도 바꿨고요. 그리고 지금 AI도 세상의 모습을 바꾸고 있고 스마트폰도 바꾸고 하지만 생명과학 분야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제일 잘하는 거. 합성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지금의 삶의 모습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이노브의 꿈이고 이노브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